한 달간 술을 끊으면 생기는 몸의 변화. 금주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한 달 동안 금주를 실천하면 신체와 정신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고 신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2일입니다. 이는 한 달간 금주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한 달간 금주가 신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간 수치가 15% 감소. 과음은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지방간이라고 부르며 지방간은 심각한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금주를 실천하면 간에 축적된 지방의 양이 줄어들어 지방간 수치가 평균 15% 감소합니다. 이는 간 건강을 개선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식사량 감소. 알코올은 식욕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주를 하면 이러한 과식 습관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업무 효율성 증가. 숙취는 집중력과 업무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한 달간 금주를 실천하면 숙취로 인한 업무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업무 효율성이 평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숙면의 질 향상.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한 달간 금주를 하면 깊고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5. 단 음식에 대한 욕구 증가. 술을 끊으면 일부 사람들은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 분비되던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단 음식을 찾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6. 암 발생률 감소. 알코올은 구강암, 간암,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30일간 금주를 실천하면 이러한 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7. 체중 감소. 술에는 상당한 양의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주를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몸무게의 2%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8. 피부 상태 개선.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여 피부를 건조하고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주를 실천하면 피부가 점차 촉촉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습진이나 비듬과 같은 피부 문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외모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9. 음주 습관의 변화. 한 달간 금주를 실천하면 장기적인 음주 습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57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30일간 금주를 실천한 참가자들이 6개월 후에도 이전보다 과음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주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으로 한 달간의 금주는 신체와 정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 건강 개선, 체중 감소, 피부 상태 개선 등은 단순한 금주 이상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끊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단계별 변화. 술을 끊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단 증상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변화를 인식하며 금주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끊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술을 끊은 직후부터 24시간, 첫 몇 시간,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며 혈액 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때 탈수 증상, 두통, 불안 또는 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시간 후 혈액 내의 알코올 농도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체내의 물리적 및 정신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후 금단 증상이 가장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불안, 긴장, 수면 문제,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토나 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끊은 후 일주일, 수면의 질 개선, 알코올이 방해하던 숙면이 점차 개선됩니다.
렘 수면의 질이 좋아져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 상승, 숙취로 인한 피로와 혼돈이 사라지면서 일상활동에서 에너지 수준이 증가합니다. 식욕 변화, 알코올로 인한 과식이 줄어들어 식습관이 정상화되며 이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술을 끊은 후 한 달. 지방간 감소, 지방간 수치가 평균적으로 15% 감소합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고 간 건강이 개선됩니다. 피부 건강 개선, 탈수 증상 감소로 인해 피부가 더 촉촉하고 건강해지며 피부 트러블도 감소합니다. 체중 감소, 평균적으로 체중의 2% 정도 감소합니다. 알코올로 인한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듭니다. 일의 효율성 향상, 숙취 없는 상태에서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집중력과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암 발생 위험 감소, 특히 구강암, 간암, 유방암 등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술을 끊은 후 6달. 금조 습관 형성, 금조 습관이 자리 잡게 되어 과음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만성 질환 위험 감소, 고혈압, 간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술을 끊은 후 장기적 변화. 알코올 분해 완료, 약 42일 후에 뇌가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며 신체의 여러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술을 끊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에 크게 기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단 한 잔도 뇌세포엔 백해무익. 최근 술과 관련해 해외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돼 음주공화국 한국의 애주가들을 떨게 만들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대학 캐럴 폴 박사 연구팀이 33세에서 88세 성인 1839명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을 분석하고 이들의 뇌 용적 비율을 자기공명 영상으로 측정한 결과 비음주 그룹은 78.6%, 음주량이 일주일에 1잔에서 7잔인 그룹은 78%, 14잔 이상인 그룹은 7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람의 뇌는 원래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조금씩 크기가 줄어든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는 음주를 즐기는 그룹이 비음주 그룹보다 뇌 크기가 0.6에서 1.3% 작게 나타났다. 또 음주량에 따라 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달랐다. 특히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하루 1잔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음주도 뇌에 해롭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매일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위험성을 낮춰 마치 술이 몸에 좋은 것처럼 여겨져 온 데 대해 경고가 되기에 충분하다.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인 다사랑병원의 이무영 원장은 알코올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뇌신경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알코올 질환 전문가들에게는 익히 정설처럼 굳어진 이야기라며 이에 따라 뇌 크기도 줄어들며 심한 경우 인지 및 운동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고 강조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진다. 따라서 뇌에도 알코올이 전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알코올은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 뇌세포는 대략 18세 이후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무영 원장은 흔히 하루 2잔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적어도 뇌에는 단 한 잔의 술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알코올성 치매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알코올성 치매는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다.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알코올이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사람의 뇌 중 어느 곳이든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큰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을 파괴하면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주된 기능을 하는 세포를 파괴하면 뇌 기능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 와인이든 소주든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시중의 곡주, 과실주에는 몸에 유익한 각종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소주 대신 와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령 레드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란 항산화 물질이 지방간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전문의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한다. 항산화 성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된다. 이무영 원장은 소주, 맥주, 양주,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각기 다르지만 전용 술잔에 채우면 모두 한 잔에 1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다며 와인도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알코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 경고했다. 또한 술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효과는 해로움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다른 식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